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김포 부동산 어떤 상황이고 지금의 가격 급등의 이유는 무엇인지. 자, 두 번째는 그럼 앞으로 김포 부동산 어떻게 될 건지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영상 끝까지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김포 실수요자들을 위한 이야기, 그리고 한 채인데 김포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김포 너무 좋아합니다. 그 강화 가기 전에 그 새우구이 먹으러 가기 전에 딱 지나가면 그냥 신도시가 큰 게 막 한강 밑에 있고, 하지만 너무 멀어요. 특히 저처럼 이게 동남권이 생활권인 사람은 이제 김포가 많이 멀긴 합니다. 하지만 김포는 마지막 남은 투자처라고 제가 올 초에 상담을 통해서 많이 추천을 했었죠. 그리고 그거를 우려했던 분들이 많아. 왜냐, 막 유튜버라든지 유명 부동산 강사들이 풍선 효과 때문에 김포가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지 위험하다. 그 이유가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외곽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김포를 조심해라는 그런 견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올 1, 2월 달에 한참 이제 김포 신축을 추천을 많이 했을 때만 해도.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 2주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세종을 능가하는 상승률이 나왔는데 2%대가 연간 상승률을 따지면 2배가 오른 겁니다. 자, 이거 투기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도하게 오른 것도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실소유자들이 움직여서 오를 때가 돼서 오른 게 더 큰 이유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의 김포 부동산 매입은 6위 실소유자, 4가 약간의 이제 미리 사두려고 하거나 1주택자들이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4가 투자가,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타 지역이지만 내가 나중에 여기에 들어가려거나 또는 자식을 위해서 한 채 사놓거나 이만한 가격대의 신축을 이 정도 입지에 들어갈 때는 김포밖에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비규제지만 지금 촬영 이후에 이게 올라갈 때 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규제가 나오면 잠시 주춤할 거예요. 몇 개월은. 그렇지만 다시 내년, 내후년 3년간은 김포 계속 오릅니다. 제가 생각컨대 지난 영상에 나왔던 그 아파트, 김포 걸포역의 초역세권 4,000세대 대단지 10억까지 갑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10억을 예상했지만 지금 추세는 더 갈 수도 있어요. 그 대장은 더 갈 수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10억 정도까지는 3, 4년 안에 찍을 수가 있다. 자, 이러면 거기에 뭐 고촌이라든지 뭐 향촌 또는 뭐 장기동, 구례동 이러한 데의 역세권 신축들은 얼마까지 가겠느냐? 7, 8억 무난히 간다.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설픈 뭐 6년차, 8년차 이런 애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김포 대장이라든지 신축 역세권 아파트에 비해서는 상승률은 낮겠지만 결국은 이게 키 맞추기를 하기 때문에 뭐 한 7년차, 8년차 준신축 아파트까지는 계속 오를 거다. 근데 뭐 20년 된 뭐 구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저기 뭐 풍무라든지 걸포라든지 김포의 구도심들. 이런 애들도 구축까지도 가격은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축 대비 박탈감이 생길 정도로 가격은 적게 오를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수도권 전체적으로 입주 가뭄 시기에 김포 물량이 지금 마지막 입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내로 올해 17,000세대 나오면 김포 입주 물량 끝났어. 이제 5분의 1, 6분의 1 토막이 납니다. 내년부터. 내년에 3,000세대, 내후년에 1,000세대, 2013년에 1,000세대 끝! 김포 인구 46만. 이게 아니라니까. 김포 인구 46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천 서구, 인천 계양, 뭐 부평 그뿐인가요? 서울의 강서구, 서울의 여의도 영등포, 그리고 뭐 구로, 양천구, 강 넘어서 뭐 상암이라든지 은평구 또는 뭐 고양 이러한 지역들이 다 김포가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축이 가장 많이 나온 지역들이 화성, 김포, 남양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남까지. 거기에 마지막 기회가 김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올 초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김포 분양권 노래를 부른 이유입니다. 실제 제 블로그라든지
뭐 밴드에 보면 그 사례가 계속 나와 있죠. 자, 김포를 우려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지금 뭐 물량 좀 주는 거 인정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김포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뭐 나빠질 게 없어요. 사실상 실거주 플러스 약간의 기대 수익,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들어오는 이 매수세가 있어야지만 더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자, 이 측면에서 또 호재가 뭐냐? 이미 이 골드라인 경전철이 올해 이제 개통을 했잖아요. 근데 얘 사실 좀 약해요. 더 큰 거는 뭐 9호선이라든지 5호선의 연장도 있지만 GTX-D가 아마 조만간 크게 이슈가 될 겁니다. 이미 지금 뭐 하남이라든지 김포에서 같이 뭐 연관이 돼가지고 정치권에서 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지사가 누군가요? 이재명 도지사님 아닙니까? 이분이 또 욕심이 있어. 대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GTX-D 30년 걸립니다. 사업성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김포 상승장에 기름을 좀 부을 수가 있는 거야. 플랜카드만 하나 붙어도 그냥 3천, 5천 떡상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러한 개발 호재도 불에 기름 붓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호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같이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신축이 나오고 있는 동네에는 이게 정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이 GTX-D 노선 김포에서 김포공항 찍고 여의도 찍고는 삼성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강남. 그리고는 강동, 하남, 뭐 지금은 뭐 성남이라든지 뭐 여주, 이천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안 돼요. 안 돼. 또 영상도 안 보고 댓글에 GTX-D로 뭐 올린다. 안 되는 거 알지만 이러한 시기에 개발 호재는 기름을 끼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호재까지도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실내로 지금 걸포 그 대장 아파트 바로 옆에 북변, 거기 재개발이 지금 피가 떡상을 했다니까. 자, 이거는 개발성이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오면 개발성은 무조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단, 서구 검단에도 뭐 롯데 컨소시엄이 지금 개발하겠다 또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개발 호재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앞으로 2, 3년 동안은 김포는 지금의 급등은 조금 빠른 면은 있지만 꾸준하게 가격은 오른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포 어떤 분들이 집을 사야 되느냐? 조금 자금이 부족하신 신혼부부라든지 30, 40대 무주택자들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 일단 김포가 아직은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대출이 잘 돼요. 무주택자들은 70%까지 되고 1주택자들도 기본적인 50% 대출이 돼요. 뭐 당연히 이제 뭐 매도에 대한 서약을 한다거나 이러면 제한이 붙긴 하지만,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우상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조금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신축 위주로, 역세권의 신축 위주로 매수를 하시고, 그것도 이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일단은 내가 한 1억 정도 갭이라도 매수를 해놔요. 뭐 준신축이라도. 그리고는 한 3, 4년을 정말 열심히 일해서 다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세가도 또 오를 거예요. 전세 좀 오른 거를 또 빚도 좀 갚고, 그러면서 뭐 4년, 뭐 5년 동안 나중에 입주할 걸 생각해서라도 매수를 하시면 김포, 뭐 한강 신도시 나쁘지 않다. 그리고 10년 정도, 뭐 8년에서 10년 된 정도 그러한 준신축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떠냐? 다주택자라고 하면 취득세 내면서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약간 부담이 되는 선까지는 올랐어요. 더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많이 오르는데 여기서 규제가 나오면 잠시 주춤하기 때문에 저는 1주택자, 그러니까 2주택자가 되는 사람들은 취득세 8% 내더라도, 또는 뭐 가족이 아직은 뭐 무주택자라고 하면 그런 분들의 투자로는 김포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노려야 되는 데는 똑같아요. 신축, 준신축, 구축 위주고 이왕이면 역세권에서 한 10분 정도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조금 돈이 좀 부족해. 그리고 너무 내가 들어가려는 지역들이 비싸. 이러한 분들은 규제가 나올 거예요, 김포도. 그러고 나서 규제가 나오고 한 2달 정도 버티다가 좀 싸게 나오는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돈이 좀 부족했거나 또는
내가 정말 대장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했던 분들은 지금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규제가 나오고 한 두세 달 동안 혹시나 금매가 나오면, 금매라기보다는 그때보다는 이 호가가 좀 더 내려온다고 하면 좀 현실적인 수준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게도 늦어도 내년 설 전에는 김포에 내 집 마련을 하시기를, 또는 1주택자라면 투자까지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매도는 김포보다 더 좋은 상급지에 괜찮은 지역들을 갈아탈 수 있는 분들은 2년 후에 매도를 하시면 좋고,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임대차 3법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김포 하나로 계속 보신다고 하면, 여기가 생활권이라 하신 분들은 4년 정도는 보유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용은 지금은 사실 예전처럼 뭐 5천, 6천으로 투자할 때는 거의 없어요. 이미 뭐 매매가만 5, 6천씩 다 올랐으니까 김포가요. 하지만 조금 구축으로 가면 뭐 5천, 6천 정도도 가능합니다. 근데 구축은 제가 말씀드렸죠. 상대적으로 적게 오르고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축은 8천에서 한 1억 5천 정도가 그래도 B급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서 이 정도로 김포에 생활권으로 내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매수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냥 투자만 보신 분들은, 특히 다주택자들 또는 그냥 1주택자들은 다음 지역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꼭 김포도 임장을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이게 그 현장의 분위기도 알 수 있고, 아, 이거를 또 몸으로 느껴서 김포의 성격을 가진 지역을 또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게 모르겠다고 하면 저희 개청호 노선생 TV 그리고 개청호 노선생 블로그 보신다면 제가 조금씩 팁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는 이러한 얘기도 말씀을 드릴게요. 노쌤이 뭐 추천한 데가 뭐 5천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뭐 8천, 1억으로도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러한 지역들 중에서도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또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그 고민이 됐을 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위에 많은 무주택자들과 또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잉!